안녕하세요. 황반변성어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5개월 만에 인사드리니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좀 되네요. 혹시 이게 누구였지? 하며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기다려주셨거나 혹은 잠시 잊고 계셨던 분들께 제 근황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2024년의 시작부터 몸 상태가 썩 좋진 않았어요. 이유 모를 관절 통증이 발바닥에서 시작해 점점 여기저기 퍼지더니 눈에는 결석이 생기고 구내염도 심하게 찾아왔죠. 정형외과, 안과, 치과를 끊임없이 오가며 지내던 중에 결국 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통증이 가장 극심해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8월 마지막 주 여행을 떠났을 때였어요. 발가락 관절이 심하게 붓고 변형되면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한의원에 찾아갔더니 류마티스 혈액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고 마침 다니던 안과 근처 류마내과에서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까지 진행했어요. 설마 했는데 결과는 류마 인자 양성, 염증 수치도 높게 나와 결국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처방받으려 했던 약은 할록신 정이었는데 제가 황반변성을 가지고 있기에 혹시 문제가 될지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 잘하셨다며 이 약은 망막 질환과 관련된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하셔서 다른 약으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항류마티스 약과 면역 억제제인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게 되었어요. 초기 진단을 비교적 빠르게 받은 덕분에 면역 억제제는 가장 낮은 단계인 세알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용 후에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계속되었고 결국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세알에서 5알로 증량했어요. 게다가 2달 전부터는 스테로이드까지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스테로이드 복용은 정말 망설여졌어요. 황반변성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매우 조심스러운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께선 우선 통증을 완화한 후에 점차 줄여가자고 하셔서 현재 2달째 복용 중입니다. 처음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을 때 잠시 또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동시에 황반변성을 처음 진단받았을 때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 저는 결혼 전이었지만 지금은 2 아이의 엄마라는 것이에요.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담담해야 되니까 현실을 최대한 빨리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2024년은 몸 상태뿐만 아니라 저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서 마치 아픔을 따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류마티스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나빠지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을 처음엔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황반변성을 처음 마주했을 때도 결국 적응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류마티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반변성과 류마티스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채널을 꾸려나가 보려고 해요.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함께 버텨봐요.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